안녕하세요. 3부 시작하겠습니다. 저녁입니다. 트럼프가 시진핑에 대해서 바라는 게 무엇일까요?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질문을 더 정확하게 하자면 노리는 게 무엇일까요? 지금 우리 외면상으로 보이는 건 무역전쟁입니다. 그리고 트럼프가 요구한 것처럼 중국이 얻어가는, 무역을 통해서 얻어가는 경제적 이익을 2천억 달러 줄여달라. 지금 3,756억 달러를 작년에 벌어갔는데 그 반을 해달라. 이걸 해결해주면은 트럼프는 무역전쟁을 끝을 낼까요? 저는 아니다라고 봅니다.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여러 개 있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노리는 게 뭘까요? 많은 사람들이 트럼프 대통령이 기업가 출신이니까 돈만 주면 해결된다. 저는 여러 차례 여기서 트럼프가 즉흥적인 사람도 아니고 변덕쟁이도 아니고 생각이 없는 사람도 아니고 아주 무서운 사람이라고요. 그리고 저는 진짜 트럼프를 노회한 여우로 봐요. 정말 노련한, 철딱선이 없는 애가 아니에요. 충동적으로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에요. 뭐 문재인 특보가 얘기한 것처럼 자기가 그렇게 행동하니까 상대방을 그렇게 보는 거죠. 자기 수준으로 상대방을 보는 거죠. 자, 잠깐 돌아가서 9월 말 UN 연설을 한번 봅시다. UN 총회에서 연설. 36분간의 연설에 실질적으로 반은 중국에 할애를 했어요. 중국에게 전달하는 메시지는 딱 두 개입니다. 사회주의 계속 하려면은 너 망할 기다. 봤지? 아르헨티나, 베네수엘라 전부 포퓰리즘을 하고 사회주의를 하고 국가가 쥐고 흔들다가 적골 난 거 아니야. 사회주의가 절대로 번창할 수도 없다. 지구상에서. 두 번째, 경제에 대해서는 확고하게 미국이 보호무역주의를 하겠다. 이유는 2001년에 만든 WTO 질서, 세계무역 질서, 새로운 세계무역기구를 설립함으로써 새로운 세계무역 질서를 구축해 놓고 거기에 자격도 안 되는 중국을 받아들여 놨더니, 자격도 안 되는 중국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미국이 많이 도와준 거예요. 자격이 안 된다는 건 WTO에 들어오기 위해서 시장경제체제라는 걸 증명하고, 시장경제체제로서 경제를 일으켰다는 통계들도 있어야 되고, WTO에 들어와야 IMF나 ADB에 돈을 빌려 쓸 수도 있고, 경제 성장하고 싶어하는 중국에 대해서 미국의 생각은, 그래 도와주면은 너희들이 자유시장경제,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바꿀 거다 라는 기대를 하고 도와준 거죠. 마치 뭐와 같이 47년 2차 세계대전 후 47년 전쟁으로 의해 폐허가 된 국가들을 경제적으로 부흥을 시키면서 동시에 미국에게 시장을 제공하고 미국 물건을 팔아먹기도 하고 그들에게 자유시장 경제를 확산을 시키고, 제일 궁극적인 목표는, 그러면서도 플러스 가장 중요한 목표는 미국이 주도하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그들이 같이 지켜나간다면은 조건 없이 돕겠다고 한 것이 마샬 플랜이에요. 누구든지 다 와라. 소련 쪽으로, 공산주의 쪽으로 가가 그 밑에서 그 텐트 쪽으로 기들어가지 말고 나한테 가까이 오는 나라는 무상 원조를 해주겠다. 그래서 쪼르르 달려온 나라가 서유럽 14개국이에요. 126억 달러를 무상 원조를 해줬습니다. 그들은 만족했어요. 먹는 게 해결되고 경제 재건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경제 재건하는 그 핵심적인 영역, 투자를 하는 영역에도 미국의 허락을 받지 않고
그 국가가 재건하는데 스스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곳에 했던 겁니다. 나머지 동유럽 국가는 소련에가 붙었어요. 미국은 마샬 플랜을 굉장히 성공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성공했고요.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돈을 주고 성공한 것보다도 자유민주주의 편에서는, 자유시장 경제 편에서는 국가들을 많이 자기 편으로 끌어넣을 수 있는, 사실 세계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미국이 정말 국제사회에서 최강국으로 부상하기 시작했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미국의 실질적으로 동맹국이라든가 군사적으로, 물론 2차 세계대전 중에 연합국이라는 이름으로 공동전선을 펴서 일본에 대해서 싸우고 독일에 대해서 싸웠지만 동맹국이라는 체제가 없었습니다. 동맹국을 얻었어요. 지금 미국이 시진핑에게 하는 걸 보면요, 만약에 시진핑이 집권 2기에 들어서면서 1기에 준비를 해놓고 2기에 본격적인 자기의 본색을 드러낸, 이때까지 중국이 끌어오던 30년 동안 끌어오던 집단 지도 체제를 없애고, 다시 말하면 5명 내지 9명의 상무위원으로 구성된 중국의 모든 의사결정을, 공산당의 의사결정을 하고 역할 분담을 하는 데 있어서 5명 내지 9명의 상무위원이 중앙군사위원장도 맡고 국가주석도 하고 당서기도 하고 적당하게 갈라 하는 식으로 돌아가면서 하고, 또 어떤 지역에 대한 레프레젠타티브, 대표 역할도 해주고, 워낙 땅덩어리가 크고 중앙 통제가 어려우니까 그 상태를 다 없애고, 시진핑이 중앙군사위에도 위원장을 하고 당에도 서기를 하고 국가에도 주석하는 정말 이런 1인 독재 체제를 구축하지 않았다면은 미국은 지금쯤 이런 엄청난 칼을 빼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진핑의 부상을 미국은, 시진핑이 부상하면서 1대1도를 만들고 중국몽이라는 걸 만들고 그 목표를 2050년으로 하고, 그리고 미국에 도전하는 군사력의 진짜 우위를 점령하겠다고 나서고 경제적으로 세계 최고의 경제 대국이 되겠다고 나서는 걸 딱 보고, 미국은 시진핑을 보는 시각이 1985년 세계 제1의 경제 대국이 된 일본, 미국 달러 덕택에, 다시 말하면 미국 달러의 절상에 의해서 미국 경제는 아주 어려워지도, 경제적으로 어렵고 이자가 높아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정치적 경제적 최강국이라는 정치적 경제적 체면 때문에 어떻게 못하다가 뉴욕에 있는 플라자 호텔에 모여서 미, 독, 일, 영, 푸 5개국이 만나가 결국 일본 엔화와 독일 마르크가 자기들의 화폐 가치를 조정하겠다, 미국에 대해서 절상하겠다, 미국 달러 대비 절상하겠다, 미국 돈을, 미국의 달러를 약화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내린 결정하고 다른 이야기가 약간 옆으로 난 것 같지만, 그런 일본에게 그런 걸 함으로써 일본이 2년 사이에 독일하고 일본이 각각 엔화가 거의 65% 절상, 마르크가 58% 절상. 그 후에 그 나라들은 경제적으로 박살났어요. 특히 일본은 잃어버린 20년이 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미국을 버린 적이 없어요. 미국도 일본을 버린 적이 없어요. 배신한 적도 없습니다. 배신이라는 건 이념적으로 배신을 하고 동맹국을 깨고 소련에가 붙지도 않았고, 그 후에 탈냉전이 되고도 러시아한테가 붙지 않고 충직하게 미국하고 남아있고, 충직하게 미국이 주도하는 자유시장 경제 체제 안에서 움직이면서 공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20년을 일본에게 주었지만, 엄청난 시련을 주었지만, 시련 준 이유는 일본이 무역 흑자가 너무 커지니까 상대적으로 미국의 무역 적자가 너무 커진 거예요. 이래가 도저히 안 되겠다. 미국 경제가 박살나겠다. 채찍을 한번 가해본 겁니다. 근데 지금 시진핑에 대한 이 미중 무역 전쟁을 통해서 85년에 일본에게 한 채찍을 가하는 수준에 끝날까? 그것도 어마어마한 채찍이었죠. 20년 동안 잃어버린 20년. 지금 아베가 정말 아베노믹스를 시작해가지고 안간 힘을 쓰면서 일본이 다시 경제대국으로 부상하려고. 뭐 지금도 사실은 단순한 숫자적으로 보면 일본이 경제 3국입니다. 제 3국이에요. 근데도 실질적인 경제대국으로 부상하려고 중국을 앞서는 경제대국으로 혹은 필적하는 경제대국으로 앞서려고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미국은 때에 따라서 일본에도 관세를 하고 일본이 또 85년 전처럼 미국에 대해서 미국이 엄청난 미국으로부터 무역 흑자를 일본이 취함으로써 미국이 일본에 의한 무역 적자를 감당할 수 없는 정도로 될까봐 수시로 체크를 하고 관세 조치를 하고 일본에게 잔소리를 하고 압박도 가하고 위협도 가합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함께 가는 나라예요. 근데 시진핑에 대해서는 제가 왜 일당 이 1인 독재 체제를 안 했다면은 정말 미국이 이 무역전쟁을 무역전쟁으로 끝낼 텐데, 혹은 무역전쟁의 속도를 이렇게 가속화해 나가지도 않고 무역전쟁을 시발점으로 해서 지금 뭐 안 건드리는 게 없습니다. 군사력, 기술력 다 뭐 한마디로 중국이 정말 숨도 제대로 못 쉬도록 미국이 몰아붙이는 제일 큰 이유는 돈도 있지만, 돈 문제도 있지만, 미국의 눈에는 시진핑이 지금 재집권하면서 끌고 가려고 하는, 중국을 끌고 가려고 하는 모습이 미국의 눈에는 히틀러 정권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독재 체제. 유엔 총회에서 연설에서 사회주의 자기는 절대 용서하지 않겠다. 그리고 망하게 돼 있다라고 트럼프가 얘기했는데, 바로 중국이 하는 꼴이 배타적인 독재주의로서 미국에 맞서겠다는 겁니다. 미국이 절대로 용서하지 않는 두 가지. 미국의 패권에 도전하거나 민주주의를 훼손하면서 사회주의 체제를 확산시키는 것. 지금 러시아는 힘이 좀 부족하니까 때에 따라서 미국 눈치를 봐서 중국 쪽에 한번 들어붙어가 박수를 쳐주거나 적당하게 중국 편 손을 들고, 때에 따라서는 미국 눈치 봐서 비토 정도 놓고 어중간하게 서 있지만 중국은 노골적입니다.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미중 무역 전쟁을 시작한 트럼프의 생각은 중국이 미국을 앞서는 경제대국으로 가는 것은 용서하지 않겠다라는 것 플러스 군사적으로도 군사력을 키워서 미 해군력을 넘어서는 중국 해군력을 원양 해군력을 키운다라는 거 용서하지 않겠다. 그 수준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중국을 와해시키고 싶습니다. 왜? 민주주의 사회가 아니니까. 시진핑의 1인 독재 체제에서 중앙집권 체제적인 사회주의가 갈수록 더 견고해질 수 있다. 토탈 컨트롤, 히틀러 체제와 같은 1인이 전적으로 통제하는 사회주의로 확고화되어 갈 수 있다. 여기에 1대1로라는 것을 만들어가 장사를 하고 지나가는 거점마다 국가들에게 물론 손도 안 먹히는
장사에만 눈이 멀은, 장사에만 관심을 가진 서유럽 국가 이런 거 있지만, 애매모호한 중앙아시아, 애매모호하다는 게 이념적으로 상황에 따라서 중국이 확 끌어붙이면은 중국 쪽으로 사회주의화로 공산주의화 체제를 끌고 갈라라. 혹은 독재 체제로 끌고 갈라라. 그리고 아프리카. 그래서 시진핑이 그렇게 공을 들이는 겁니다. 올해 9월 달에도 53개국 중에 스와질랜드를 빼고 53개국이 다 와서 시진핑 앞에서 업소를 하면서 너무 훌륭한 걸 한다. 훌륭한 게 뭡니까? 시진핑이 아프리카 그 독재자들한테 돈을 주면서 다리도 만들어라. 뭐도 해라. 학교도 지으라. 철도도 놓으라. 도로도 건설해라. 우리 사람 인력 보내줄게. 우리 자산으로. 나중에 빚 갚아라. 독재자들이 사실 그거 가져가가 바로 쓸 독재자도 있겠지만 자기 정권 연장을 위해서 그 돈은 바로 아프리카의 독재자들의 독재 체제를 지속시켜주는 시드마니가 될 겁니다. 다시 말하면 공산주의 체제, 독재 체제를 더 강화시키는, 아프리카 대륙을 강화시킨 그런 독재 체제로 강화시켜가는 일을 중국이 주도하고 있다는 거. 미국 용납할 수가 없죠. 경제의 문제를 넘어서서. 이렇게 중국이 경제적으로 흔들리기 시작하면은 무슨 문제가 생긴다? 일본이 오랫동안 얘기해오던 중국의 분열 문제가 나올 수도 있어요. 티베트, 위구르, 신장 55개의 소수민족으로 이루어졌지만 비슷비슷한 구소련의 소수민족 50몇 개의 소수민족으로 구성된 구소련과는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구소련은 거의 문화적으로 상당한 유사성을 많이 가진 그런 국가들로 이루어져 있었어요. 종교도 그렇고. 중국의 소수민족 그렇지 않습니다. 문화 달라, 종교, 이슬람도 있고, 불교도 있고, 종교도 달라, 문화도 달라, 생각도 달라, 생활 수준은 택도 없이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달라. 정치 체제도 달라. 이런 국가들이 중국이라는 커다란 우산 속에 지금 들어가 있는 거예요. 티벳이라든가, 위거르라든가, 내몽고라든가. 거기에 비해서 정말 미국이나 뭐를 넘어설 수준으로, 가장 자본주의화된 샌프란시스코나 뉴욕이나 이거에 맞먹을 정도의 홍콩이나 상해나 마카오 같은 도박도시. 이런 또 있는 거예요. 사고방식도 다르고. 중앙집권 체제가 흔들리거나 느슨해지면 이들은 뭘 주장한다? 독립을 주장할 거라고. 자기 주권을 요구할 거야. 그게 언제 드러났어요? 냉전 체제가 와해될 때 왜 와해됐습니까? 소련이 힘이 없어. 레간 대통령이 속임수로 끌고 가는 SDI 별들의 전쟁한다고 군비에 수조 달러를 때려 넣으니까 골바초프도 그거 따라온다고 소련 내에 부패가 진짜 하늘을 찌르고 경제가 엉망진창인 상태에서 자기들도 별들의 전쟁을 한다고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들여가 소련 국민들한테 빵 사줘야 될 돈을 가지고 총 사고 미사일 사고 이쪽에 때려 넣다가 결국 뱁새가 황새 따라오다가 다리가 찢어진 꼴이 된 겁니다. 소련이 약화되니까, 소련이 무너지니까, 아니 그렇게 소련 중심의 공산주의가 좋다고 달려가 있던 국가들, 특히 동유럽이라든가 중앙아시아, 이건 아니다. 공산주의가 더 좋은 게 아니구나. 결국 그들이 택한 게 뭡니까? 동유럽 보십시오.
그리고 소련에서 벗어난 CIS, 10개의 CIS 국가들 다 민주주의로 돌아섰어요. 다 민주주의. 자유시장 경제, 민주주의로 돌아섰습니다. 미국이 잘나서 그런 것도 있지만 소련이 약해지면서 냉전이 와야 되니까 미국이 덤으로 세계 최강의 군사대국, 경제대국이 되고 동시에 수많은 국가들이 미국이 주도하는 민주주의 체제로 가는 것이 더 입에 풀칠하기가 낫다 라는 판단을 하고 각자 살아나겠다고 떠들어 제끼고 자기 이익이 상충되니까 탈냉전이 되니까 냉전 때보다도 적은 소규모의 분쟁은 더 많아진다. 맞아요. 집에 큰 어른이 한 분 있어가지고 불만 있더라도 다 참아라 라고 할 때는 말은 못했지만 이 어른이 돌아가시고 난 뒤에 각자가 평상시에 자기가 가지고 싶었던 거, 하고 싶었던 거, 생각이 다른 거 전부 표출하면 어떻게 돼요? 각자가 독립성은 같지만 그리고 자기 목소리를 주도적으로 갖지만 이익이 상충되고 이익이 갈등을 일으키니까 당연히 시끄럽긴 하죠. 소규모 분쟁들이 많아요. 더 많아요. 냉전 때보다. 당연히 많습니다. 냉전이라는 건 전쟁을 일으키지 않는 찬 상태가 냉전이고 전쟁이 나는 게 열전이니까. 대규모의 양진영이 이 이념에 의한 양진영, 소련과 미국이라는 양축대가 나서가 핵전쟁 한다고 떠들지 않으니까 대규모의 전쟁은 없지만 소규모의 분쟁은 훨씬 더 많은 겁니다. 다시 중국 얘기로 되돌아와서 중국의 중앙 집권 체제가 약화되면은 이 소수민족들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 독립하고 싶다는 거야. 그럼 공산주의가 계속이 됩니까? 안 돼요. 중국이 경제가 박살날 뿐만 아니라 중앙 집권 체제로 끌어가는 공산주의가 박살나는 거야. 공산주의 박살나면 올터너티브가 뭡니까? 그 중간 과정에 어떤 중간 지점의 형태도 있겠지만 결국 민주주의로 가는 거예요. 미국은 자기들이 세계를 제패할 수 있었던 가장 큰 권력 중에 하나가 바로 민주주의를 인정하는 거라고 확신을 갖고 있는 나라예요. 사실 그것 때문에 피를 많이 흘렸고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중시 안 여기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뭐 386 세대들 주사파들 나와가 자기들이 한 얘기가 민주주의를 위해서 학생 시절 때 운동을 했다. 웃기고 있네요. 민주주의 그렇게 오는 거 아닙니다. 영국 800년을 싸웠어요. 미국 민주주의를 획득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고 영국으로부터 독립했습니다. 우리한테는 자유라는 게 너무 쉽게 자유민주주의라는 게 너무 쉽게 주어졌기 때문에 36년 일제 밑에 있을 때를 제외하고 그 후에 45년 이후에 자유민주주의라는 게 서방 사람들이 와가 가르치면서 너무 쉽게 얻어졌으니까 자유민주주의의 진짜 중요한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피를 흘린 거 386 세대들 박정희한테 싸워가지고 얻었는 게 그게 피 흘린 자유민주주의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정부 들어가 헌법 바꾼다면 자유 없애고 뭐 민주주의 없애고 민주주의까지 없애라는 소리는 안 하지만 자유를 없애는 민주주의. 북한도 조선인민민주공화국입니다. 인민민주주의예요. 자유가 중요한 줄 모르니까 이딴 자꾸 하려고 하는 거예요. 미국이 궁극적으로 중국에 대해서 밀어붙이는 것은 최근에 미국이 움직이는 걸 보면 이거는 정말 미국이 참 중국이 손을 들고 항복하면서 시진핑이 좋아서 2017년에는 내가 3,700억 불 이상의 약 410조의 돈을 벌었지만 내가 그걸 한 200조만 벌게 내년에. 그럼 미국이 그래 좋다 너희들은 공산주의 체제 사회주의 체제를 그대로 끌고 가고 히틀러 체제와 같은 독재 체제를 시진핑 네가 2050년까지 끌어가도 좋으니까
우리한테 반만 양보해 작년에 벌은 거야. 한 200조 정도만 우리한테서 덜 뜯어가. 그러면 눈 감아줄게. 그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 보세요. 미국이 가장 불만을 갖는 게 뭐예요? 중국에 대해서. 2001년 WTO 체제를 수립해놔놓고 중국을 그 체제에 미국이 나서서 앞장서서 자격도 안 되는 거를 소위 말하는 보정까지 써가면서 중국을 그 체제에 끌어들일 때는 얘들이 여기 나와가지고 WTO 체제에 들어오면은 자유시장 경제가 뭐라는 걸 배울 거고, 그럼 우리한테 최소한 고마운 마음이라도 있어서, 혹은 꼭 미국뿐만 아니라 자유시장 경제 체제 속에서 함께 장사를 하고 먹고 사는 국가들끼리 자기를 그런 그룹에 끼워줘서 고마워하면서 솔선수범해서 자유시장 경제 체제를 만들고 주도해 나갈 줄 알았더니 유엔 연설에서도 트럼프가 얘기한 것처럼 자유시장 경제 질서를 중국은 파괴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번에 USMCA 나프타를 이름을 완전히 바꿔버리고 미국과 M, 멕시코, C, 캐나다 어그리먼트를 만든 이유가 알았지? 중국은 말이야 자유시장 경제 국가가 아니야. 내가 그 지위를 못 주겠어. 원래는 2001몰 조약 2001년에 WTO에 들어가 15년이 지난 후에 심사해서 2016년부터 자유시장 경제 지위를 주든지 안 주든지 결정하려고 했는데 지난 15년 해오는 꼴을 보니 얘들은 자유시장 경제가 아니야. 자유시장 경제의 지위를 획득할 자격조차 없어. 그러니까 저들이 굶어 죽든 자기들끼리 자급자족을 하든 자력갱생을 하든 던져두고 밖에 미국과 가치를 같이 하는 국가들은 우리하고 같이 장사하자 이겁니다. 말은 보호무역주의지만 사실 중국 이짐의 무역주의예요. 중국 제외, 중국 베타 무역주의입니다. 그러면서 USMCA를 만들면서 캐나다와 멕시코에게 한 얘기가 뭡니까? 자유시장 경제 지위를 갖지 않는 국가와는 FTA 체결하면은 6개월 내에 내가 이 어그리먼트를 다 깨버릴 수 있다. 누가 박살나요? 멕시코도 박살나고 캐나다도 박살나고 당연히 중국도 박살나는 거죠. 그걸 지금 여기에만 멕시코와 캐나다에만 걸어 놓는 게 아니고 유럽과도 새로운 어그리먼트를 만들면서도 제일 핵심적인 건 봐라. 너들 중국하고 장사하면 안 된대. 그럼 관세 더 내가 올리고 그냥 안 두겠다. 그리고 중국이 말이야 겁도 없이 우리하고 관세 전쟁하면 제일 먼저 콩 안 사가겠다. 더더구나 콩이 어디 자랐냐. 나를 제일 많이 지지하는 선거 바친 중부에 농부들이 키우는 콩을 이때까지 잘 사가더니 안 사가? 좋다. 너희들이 안 사면 중국 안 사도 팔을 때 있다. 유럽한테 콩 팔아먹었어요. 그리고 너무 재밌게 대만에게 또 콩 팔아먹었어요. 대만에 콩 사겠습니다. 트럼프 아저씨. 그게 단순한 콩 파는 장사가 아니에요. 그래? 중국이 그딴 식으로 해? 내가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여줄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미국과 유럽 사이에 새로운 무역 질서도 만듭니다. 일본하고도 티격태격 하지만 근본적으로 중국을 배제하는 그 원칙에서는 공감하면서 관세율만까지 조정할 겁니다. 퍼센티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알리바바 그룹의 마윈이 미국과의 무역 전쟁은 2개월이나 2년 내에 해결될 일이 아니다. 20년 장기로 보고 사상적 준비를 해야 된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 이 마윈이 뭘 알고 얘기하는 거 이거. 20년 장기로 보고 사상적 준비를 해야 된다. 아니 돈 전쟁을 하는데 왜 사상적 준비를 해야 돼? 바로 이 얘기입니다. 동아님 화이팅.
사상적 준비를. 다시 말하면 트럼프가 이 무역전쟁을 하는 것은 중국의 공산주의를 깨기 위해서 하는 거다. 이 얘기를 지금 알리바바가 해주는 거예요. 마윈이 해주는 거예요. 그거 깨려고 들어오는 거다. 1차적으로는 관세지만 결국 중앙집권체제의 공산주의를 깨고 사회주의 체제를 깨고 자유시장 경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구축시키는 거에 목표를 두고 중국이라는 거대한 땅덩어리를 시진핑 한 사람이 독재체제로 끌고 가면서 사회의 악이라고 보는 사회주의 체제, 공산주의 체제가 그대로 더 견고하게 남아있는 것을 미국은 용납하지 않겠다. 이건 트럼프 얘기입니다. 그러나 트럼프가 만약 중간선거에 끝나면 이게 없어질까요? 아닙니다. 미국의 대중 전략 방향이 이쪽으로 굳어졌습니다. 민주당이 중간선거에 이기면 속도를 조절하겠죠. 그러나 결코 중국과 오바마 때 했는 것처럼 중국과는 우리는 긍정적인 경쟁적인 협력 파트너다. 이건 아닐 것 같다는 거죠. 이제는 중국을 죽이느냐 미국이 계속 당하느냐 이 옵션밖에 안 남아있다는 것이 워싱턴의 생각이에요. 저대로 두다가는 큰일 나겠다. 중국을 지금 길들이고 지금 죽이지 않으면 제2의 히틀러, 다시 말하면 미국이 그렇게 가치를 중시 여기는 민주주의를 컨테미네이션, 오염시키는 사회주의 확산으로 민주주의를 깔아먹는 민주주의 체제를 깔아먹도록 우리가 무책임하게 전 세계에 책임지지 않는 국가로 남아있을 수 있다. 지금이 손보기 시작해야 될 때다. 이게 바로 시작점은 무역전쟁이지만 트럼프가 여기 보면 뭐 트럼프식의 경제판 나토 카드로 풀베팅, 경제판 나토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그냥 첫 단계예요. 마윈이 말한 것처럼 사상적 개혁을 밀어붙이는 겁니다. 정치 이념적 개혁을 밀어붙이기 위해서 미중 무역을 전쟁을 시작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시진핑과 같은 1인 독재 체제 하에 공산주의 체제는 지상에서 남아있지 않도록 미국이 손을 보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미국의 중국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전략입니다. 여기까지 보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미중 무역전쟁 하니까 관세만 해결되면 끝날 거다. 또 동중국해에서 뭐 잠수함 띄우고 뭐 41m 세상에 말이 걸지 군함 2개가 41m 수만 톤 수십만 톤 군함이 41m 거리를 두고 지나갔다 가는 얘기는 전쟁 일촉즉발 상태였다는 얘기죠. 중국은 쫄아서 지나갈 거고 분하지만 쫄아서 지나갈 거고 미국은 거의 위협적인 자세로 지나갔을 겁니다. 이것이 지금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바란다기보다도 중국을 그런 방향으로 밀어붙일 거고 중국은 지금쯤 시진핑 리더십이 생각을 제대로 해야 됩니다. 끝까지 결사항전으로 미국에 대응한다? 중국이라는 나라가 30년 동안 이루어온 경제성장이 와르르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댐에서 돌 몇 개만 빼고 나면 완전히 물이 방류가 되는 게 아니라 폭도처럼 물이 파도치면서 흙탕물을 일으키면서 마을을 삼켜버리는 꼴이 될 수 있어요. 남의 나라 걱정 왜 해주냐고요? 다 우리하고 직접 관련되기 때문입니다. 미국이 우리를 버려도 참 나라 꼴이 말이야이지만 중국이 경제적으로 패망해서 어려워지면 한국도 진짜 힘들어집니다.
적당하게 먹고 살면서 미국과 평화를 유지하며 등소평이 죽기 전에 한 것처럼 100년 동안 미국을 향해서 고개 쳐들이지 말자 하는 말만 듣고 집단지도 체제를, 등소평이 끌고 나온 집단지도 체제를 마오쩌둥이 1인 독재하는 거에서 옳지 않다. 개방개혁을 하고 성장하기 위해서 집단지도 체제가 가장 합리적인 정치 리더십이다 했는 것을 이 시진핑이 깬 거예요. 그 맛을 지금 보게 될 겁니다. 중간에 물이 조금만 출렁거리도 우리한테 많은 영향이 와요.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 여기 앉아가지고 맨날 무슨 뭐 종전선언이 어쩌고 대북제재 완화해주라 그러고 김정은 비핵화의 의지가 확고하다, 이런 우물한 개구리 같은 소리만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실제 비핵화를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북한 핵 보유국으로 인정해주라는 걸 국제에 돌아다니면서 선전하고 있으면서 나라가 이렇게 크겠습니까? 말로는 무슨 세계 10위의 경제대국, 경제대국 맞아요. 돈만 있으면 뭐예요? 쫄보들의 멘탈리티 보셨잖아요. 유치찬란하잖아요. 한국이 지금 그 꼴이에요. 인격도 없고 교양도 없고 국격도 없고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비전도 없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공감하시거나 배울 게 많으셨다면, 있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 공유 꼭 부탁드릴게요.